안녕하십니까. 너울너울 동아리 강사 오세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크라리넷이란 어떤 악기인가, 크라리넷에 대한 그 악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크라리넷 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곡들은 어떤 것인가를 또 여러분들이 음악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크라리넷 악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구조, 명칭을 잘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크라리넷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립하고 또 어떻게 분해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그 악기 연주에 앞서서 우리가 그 악기를 잘 관리하고 또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라리넷은 5개의 그 부품으로 된 그러한 그것을 조립해서 하나로 형성되는 그 주된 그런 그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5개의 부품을 통해서 본체가 형성되는데 그 본체에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또 사용하는 2개의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 본체와 부품을 잘 조립을 해서 연주하고 또 나중에 분해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의 그 부분으로 된 본체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 밑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맨 끝부분에 연결이 되는 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리가 나팔처럼 생겼죠. 이 나팔관처럼 생긴 이 부분을 통해서 소리가 맨 마지막에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벨입니다. 두 번째는 이걸 아랫관이라고 하는데 크라리넷은 이러한 5가지 부품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코르크로 감싸서 이 부품들을 연결해서 이게 이제 손상되지 않고 잘 접촉이 돼서 연결이 돼서 바람이 새지 않고 잘 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르크를 각 부분 끝마다 이렇게 장치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평상시에는 좀 건조하면 이게 빡빡해서 이 조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라리넷은 조립하기 전에 이 코르크에다가 건조한 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칠합니다. 그 그리스를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크라리넷 전용 그리스입니다.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고 살짝 문지른 다음에 이 부분을 잡고 살며시 잡고 살살 돌려주면서 맞춰줍니다. 자, 요게 이제 벨과 아랫관이 연결됐습니다. 요것을 이게 저는 이제 플랫과 같이 쓰는 그 보관 그 스탠드인데요. 악기 스탠드입니다. 크라리넷 스탠드가 요거보다 좀 날카로운데 비슷합니다. 요것을 바닥에 놓고 조립하기 전에 이게 쓰러져서 부러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밑에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윗간입니다. 아랫간보다는 조금 짧은 윗간인데, 윗간은 아래 위쪽을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코르크가 두 군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또 그리스를 발라서 옆에다 놓고요. 네. 손잡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요 아랫부분이 접촉하는 부분에 있는 튀어나온 쇠막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줘야 이게 올라가서 서로 연결할 때 이게 무리가 가지 않고 잘 서로가 맞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짝 눌러줘서 네. 요 아래 윗간이 일치가 되도록 여러분 보시면 요 부분이 요 금속이 일치가 되게끔 이렇게 잘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리드 스탠드에 악기 스탠드에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네 번째로 그 배럴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뭐 통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통이라고 번역해도 좀 그렇고 그냥 배럴 이렇게 씁니다. 요 배럴을 네 번째인데 요 위에 살짝 이렇게 아까 그리스를 칠했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그 마우스피스라고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로 연결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겉으로 보기에 크라리네르시라고 하는 우리가 평상시 보던 악기가 조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본체인데 다섯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본체인데 이 다섯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본체에다가 또 두 가지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리드 케이스에 보관한 리드인데요. 이게 리드라는 겁니다. 이게 갈대 무슨 나무 같은 거라는데 이것도 다 수입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크라리넷 전용 리드인데요. 요게 이제 그 마우스피스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여기에다 입술을 대고 바람을 불어내면 요 리드가 진동에 의해서 이 바람과 함께 그 떨림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게 이게 크라리넷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요거는 불기 전에 한번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침을 묻혀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적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칩으로 묻히는 것보다 효과가 덜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리드 나무가 건조해지면 여기 이제 그 약간 그 구멍 같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관 같은 게 약간 관들이 있는데 요걸 이제 침으로 적셔를 줘야 요게 이제 그 떨림이 진동이 원활하게 잘 나지 이게 건조해지면 그런 소리 내기가 진동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물에 적시면 이게 이제 너무 물에 퍼져가지고 그 진동을 내기가 또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에다가 묻혀가지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게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마우스피스와 리드를 연결해주는 고정시켜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리가초라고 하는 겁니다. 리가초.
이제 저는 금속 리가초인데 여기 은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가죽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저는 가죽으로 된 것도 오래 써봤는데 이게 더 안정적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리드를 잡아주는 것 같아서 이걸 쓴 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이렇게 내려서 리드가 어떻게 고정을 시키냐면 마우스 끝부분이 보일락말락 약간 1mm 정도 내려오면 될성 싶도록 그렇게 아주 보일 듯 말 듯 검은 부분만 살짝 보이도록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고정하는 어떤 연결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 끝자락에다가 대고 정중앙에 맞춰서 네, 이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이걸 잘 고정시키는 게 특히 초보자들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도 아주 요 부분이 예민해서 연주하다가도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 막 중간중간에 손을 보기도 하는 이런 장면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리가초, 이 조리개를 가지고 옆에 이제 하는 나사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적당하게 이렇게 딱 돌려서 고정을 시키면 이게 이제 비로소 클라리넷이 완성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요, 이게 이제 5개의 부품과 5개 본체와 2개의 부품으로 클라리넷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연주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소리를 내는데,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 악기 클라리넷 소리가 100%라고 하면, 이 본체가 그 악기 소리 내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가 된다. 그 중에서 또 이 마우스피스라는 거, 요게 약 20% 정도의 소리를 내는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 마우스피스도 상당히 중요해서 이 악기를 사면은요, 이 악기에 딸린 그러한 마우스피스보다는 이 마우스피스만 전문으로 또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마우스피스를 구해서 이 본체에다가 원래 있는 마우스피스는 내려놓고 조금 좋은 마우스피스를 연결해서 이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마우스피스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아까 얘기한 리드입니다. 이 리드가 30% 정도의 좋은 소리를 내는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드가요, 뭐 2호부터 시작, 1호 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못 봤고요. 초보자들이 또 여성분들이 쓰기 좋은 게 제일 시작하는데 용이한 게 2호짜리를 쓰는데 그 다음에 2호 반, 3호, 3호 반, 4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전문가일수록 오래 이제 악기를 연습하고 연주한 분들은 4호까지 쓰는 분도 있는데 아주 뭐 유학까지 갔다 오시고 그런 분들도 제가 볼 때는 3호 반, 또 전공하신 분들도 3호 뭐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이게 리드 숫자를 올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리드가 높으면 단단하고 안정된 소리를 내는 게 사실인데 그만큼 불기는 어렵습니다. 또 리드가 얇으면 소리 내긴 좋은데 이게 좀 소리가 좀 날린다고 그럴까요? 좀 가볍고 더 묵직하고 또 밝고 안정적인 소리를 내는 건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이 리드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30%, 마우스피스가 20%, 본체가 50%뭐 이렇게 얘기들을 흔히 하곤 합니다. 초보자들이 보통 연습용 악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연습용은 그렇게 오래 불지를 못합니다. 악기가 뭔 그렇게 크게 소용이 있느냐. 옛날에 명인들은 아무런 그 악기나 도구를 가지고도 훌륭한 연주도 내고 훌륭한 작업을 했다. 뭐 이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죠. 이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해서 좋은 악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도구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확실히 저도 이제 이 악기를 새로 구입한 지가, 이건 중고긴 하지만 얼마 안 됐지만 전에 부르던 것과는 이 악기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좋은 악기를 사는 것도 뭐 합당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자신에게 여유가 있고 좀 그것이 형편이 맞는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 악기. 이거 이제 에보나이트라고 해서 그 플라스틱 같은 그 초보자용 악기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악기 하면 이게 이제 목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목관 악기, 클라리넷이. 이제 나무로 된, 특히 이제 이 클라리넷은 흑단이다 그래서 나무 중에 아주 까만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그 재질이 있더라고요. 그런 흑단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든 악기가 이 클라리넷인데, 그런 나무로 된 그 클라리넷을 가지고 연주를 하면 본인의 노력과 또 이 악기의 어떤 그 능력, 악기의 어떤 이 성질에 따라서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또 제가 액세서리가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엄지에다 이렇게 오른손을 엄지를 뒤에 엄지를 대는 부분에 그렇게 엄지 받침이 있는데, 이 엄지 받침이 원래는 이제 그 쇠로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고무를 이렇게 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쇠에 닿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연주하다 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 엄지 받침에다가 고무를 끼면 아주 이제 편하게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리드를 있는데 이렇게 보관하는 보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12개짜리 케이스를 이렇게 저에게 맞는 리드를 좀 이렇게 손질을 해서 보관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악기 스탠드,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넘어지면요, 특히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한 그 악기를 소리내는데 그 마우스피스, 이게 요 끝부분이 좀 얇기 때문에 넘어지면 금방 충격을 받아서 이게 깨지거나 부러집니다. 그러면 이게 괜찮은 거는 뭐 더 비싸지만 보통 10만 원 이렇게 넘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금방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러한 스탠드를 가지고 고정을 시켜놓고 악기를 이용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침수건입니다. 그 마우스 클라리넷을 연주하다 보면 이 사람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침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악기에 이렇게 그 적시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내부는 이렇게 침수건을 가지고 껴서 다 닦은 다음에 나중에 분해를 하는 것이고요. 좀 이따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외부에 있는 그런 침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을 이렇게 잘 닦아내는 데 쓰는 그런 수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클라리넷 그 전용 그리스 여기 있고요. 또 요거는 이제 그 담보, 클라리넷 이 구멍을 막아주는 이 덮개라든지 그 안에 있는 담보에 침이 또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담보에 묻어 있는 그 침을 제거하기 위한
이거는 클리닝 페이퍼 또는 스피드 페이퍼, 뭐 침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걸 가지고 그렇게 맨 마지막에 침을 닦아내서 악기를 보관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악기를 평상시에 세워놓을 때 마우스피스가 상하지 말려고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는 마우스피스 덮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넘어져도 혹시나 이게 손상이 되지 않는 훨씬 안전한 그런 안전판의 역할을 한다. 안전장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해고요. 이걸 이렇게 이제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연주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는데, 자, 연주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관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분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까 시작한 것과 정반대로 다시 그렇게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처음 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 리가초, 리드 조리개를 나사를 풀어서 리가초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리드를 빼냅니다. 그래서 리드를 빼내서 리드 케이스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리가초는 옆에 잠깐 놓고요. 요게 이제 아까 본체인데, 여러분 침이 많이 고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악기가 목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무기 때문에, 또 여기 이제 그 구조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침이 이 안에 고이면 이게 이제 그걸 닦아내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이 나무가 습기를 먹고 그러면 나무가 오래 그런 상태가 되면 이게 이제 그 악기의 어떤 그 성품이, 악기의 그 품질이 손상이 되기도 하고 훼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악기를 연주한 다음에는 이렇게 조립한 대로 다시 반대 순서로 분해를 해서 관리하는 게 이 악기를 상태를 잘 유지하고 좋은 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립하는 것 못지않게 분해해서 보관하는 것도 이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정말 습관적으로 꼭 빼놓지 않고 해야만 되는 그런 태도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연주할 때는, 연습할 때는 이 조립하고 분해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그 악기 스탠드에다 꽂아놓고 그렇게 저 리드만 입술에 적셔가지고 그 침에 적셔가지고 연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아까 얘기한 요 그 부분에 이렇게 연결해 놓은 코르크가 불어가지고요 이 굉장히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조립할 때는 쉬웠지만 분해할 때는 그게 이제 오래 이 상태로 유지해 놓으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잘못하면 이 악기에 무리하게 힘을 가해서 이 악기가 손상되는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주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러한 분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침수건에 보면 이 끝부분에 추가 있습니다. 쇠 작은 막대기 같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거꾸로 넣으면 이렇게 끝부분이 쏙 빠집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게 이제 안에 있는 침이 자동적으로 닦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 해주면 내부의 침이 어느 정도 닦입니다. 그 연주를 오래 하고 그러면 침도 좀 덜 생기고 호흡법이나 이런 게 잘 개발이 돼서 침이 덜 생기면서 좋은 소리가 나는데요. 처음에는 이 호흡법이나 자세가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침만 힘을 가하니까 침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막 이 바닥에 침이 뚝뚝 떨어져서 어떤 분들은 그 참 클라리넷이 소리는 좋은데 침 많이 떨어지니까 지저분하다 그러는데, 이 그 관악기 부는 분들은 그런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잘 이제 관리를 잘 하시고 주변 정리를 잘 하시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훨씬 침도 덜 생기게 되더라.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걸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침을 닦는 수분을 제거하는 이 작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내부를 그렇게 침 수건으로 닦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역순이라고 했으니까 맨 위에 있는 마우스피스를 빼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수건으로 이렇게 잘 주변을 닦아준 다음에 이 리가초도 이렇게 좀 잘 닦아서 여기다 이제 껴서 보관하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악기 케이스, 여러분 악기를 사면 악기 케이스가 있거든요. 거기다 잘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배럴이라고 한 네 번째 부품, 네 번째 부품인 배럴. 요것도 보면 이렇게 안에 구멍이 있죠. 거기를 보면 연결점에 침이 묻어 있습니다. 요거를 잘 이렇게 닦아서 이것도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윗관. 자, 이 윗관을 잡는 요 부분을 그 톤 홀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톤을 이렇게 붙잡는 그 부분이다 해서 이 톤 홀딩을 이렇게 잡으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부분이 살짝 뜨거든요. 그럼 이걸 이렇게 살살 돌려서 빼내면 잘 뽑아집니다. 자, 요거를 이제 윗관을 또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침 종이를 가지고 이런 홀 덮개, 톤을 덮는 요 이제 그 담보 부분에 여기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묻은 침을 이렇게 종이를 대면 그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 이런 종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닦아서 또 제자리에 놓습니다. 네 번째 아랫관, 이것도 톤 홀딩 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여기에 이제 구멍이 들리면서 훨씬 수월하게 악기가 분해 조립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요 안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수분을 이제 닦아내고요. 겉에도 이렇게 닦아내고 또 침종이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닦아냈어.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랫권을 또 보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마지막에 벨. 나팔관처럼 생긴 벨을 잘 닦아서 자, 그러면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악기를 분해 조립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클라리넷의 구조 또 명칭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또 클라리넷을 조립하고 분해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